우리는 백제를 한반도 서쪽의 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에는 백제를 거대한 영토를 가진 강국이라 기록한 것들이 많이 있으며 심지어 북중국의 강국과 전쟁에서 그들을 패배시킬 만큼 강한 군사력 또한 가지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적을 낮추고 자신을 올리는 중국의 춘추필법의 역사 기록을 감안하면 그들이 기록한 것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였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당나라에서 벼슬 나선 신라의 최치원은 당나라 관리에게 말하기를 고구려 백제가 한창 강성할 때는 100만 대군을 보유하였으며 남쪽의 오월과 북쪽의 유연, 제노를 공격하여 중국의 골칫거리가 됐었다 라고 말하며 백제가 대국이었음을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백제가 100만의 군사력을 가질 국력이 있었을까? 백제의 국력을 가름할 또 하나의 기록을 보면 백제와 북이의 전투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 488년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침공해 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 라고 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중국의 북쪽을 모두 차지한 강국 북이와의 전쟁을 할 만큼 강한 국가라는 걸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서 진평 두 개군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자치통감 서기 488년 기록을 보면 분명 백제의 영역이 한반도 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수군이 아닌 기병으로 공격했다는 기록을 통해 대륙에서 전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 오랑캐가 다시 기병 수십만을 발하여 백제 경내에 들어왔다. 백제국왕 모대가 장수, 사반명, 찰류수, 해례금, 목간나를 파견하였는데 이들이 백제군을 이끌고 적을 격퇴시켰다. 100만 대군으로 백제가 반격해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90년 경호년 전쟁 기록에 실린 이 말을 그대로 100만이라 볼 수 없지만 북이와의 대등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이는 2차 전쟁 패배 후 도읍을 낙양으로 옮기고 전열을 재정비해 서기 494년 설진도, 유창, 원현, 유조 등 대군으로 양양, 의종, 종리, 남정 지역을 공격하게 되죠. 초기에 남제의 영주 자사 동만과 수천 명이 포로가 되면서 밀리지만 백제군의 반격으로 위군은 종리에서 쫓겨 달아나고 위군의 장군 풍탄이 전사하면서 총퇴각을 하게 됩니다. 즉 북이가 남제를 공격할 때 백제도 이 전쟁에 참전하고 그 때문에 북이가 다시 패한 것으로 보이며 그 뒤에도 서기 497년과 서기 498년 다시 백제를 침공하지만 참패하고 서기 488년부터 498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5회에 걸친 전쟁에서 북이가 모두 패한 역사를 통해 백제는 고구려 못지않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이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일까? 북이는 2세기 초원을 지배한 북방 선비족이 중국 대륙으로 들어와 만든 5호 16국의 대혼란을 종식시킨 선비족이 세운 국가이고 나중에 이들의 후예가 수나라를 세우니 사실상 중국을 지배한 주류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과연 백제가 어디서 그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백제에 대한 인구 기록이 숫자로 정확하게 나온 것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뒤 76만 호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1호당 평균 5명을 감안하니 4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한반도 북쪽의 영토를 잃었고 요동과 여소의 영토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예전에 상실했다 보여집니다. 허니 최전성기의 인구는 대륙의 영토가 얼만큼 넓었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전쟁에 동원된 군사력을 감안할 때 최소 76만 호의 2배 이상이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 이유는 북이가 공격했을 때 수군이 아닌 육군으로 바로 반격을 했고 기록에 있는 100만 대군의 10%인 10만의 병력만 바로 동원했다 해도 백제 말기 군사수로 추정되는 10만의 병력을 보유하기 위한 최소 인구인 76만 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국 백제에 10만, 대륙 백제에 10만의 대군이 있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백제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며 동북공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어찌 되었는지 상기하고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연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역사를 중국에게 빼앗기고 학살당하고 있는 위구르와 티벳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